여러분도 데드라인이 있는 과제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채로 계속 미룬 경험이 있으신가요? 유난히 꾸물거리는 직원, 업무를 요청하며 싫은 내색을 하는 직원,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적 메커니즘에서 미루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게으른 이미지와는 반대로 일을 너무 잘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신경 쓰다 보면 마무리하는 데 힘이 들기도 하고요.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미루기보다는 중립적인 용어, 꾸물거림이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에르간 겐츠교수팀의 연구 결과 꾸물거림이 생기는 이유는 시간 관리의 실패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혹은 잘 처리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죠. 이로 인해 마음이 편치 못해 일 자체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은 순발력 있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처리하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면과 성실이 중요한 한국의 조직 생활에서 꾸물거림은 성격 자체가 아니라 마음속의 교착 상태가 겉으로 드러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양가 감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잘해내지 못할까봐, 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사람들이 비협조적일까봐,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봐, 혹은 일 때문에 놀지 못할까봐, 아니면 그냥 하기 싫어서. 따라서 리더는 꾸물거리는 직원을 왜 이렇게 게을러와 같은 질책이 아니라 언제, 왜 꾸물거리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활용하여 리더는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업무를 요청하고 몰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에 대한 동기가 강하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과제를 완료하지만 동기가 약하면 일에 대한 불만이나 성과 조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꽤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교육심리학자의 이론은 교육학에서 효과적인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전략적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학습에 참여시킬지를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죠. 그 4가지 개념을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의 집중 전략, 즉 업무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요청할 때에도 그 일의 목적과 추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일이 좀 더 중요하고 가치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관련성 강조, 업무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일을 왜 도와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한다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전달받을 때보다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 등이 해당 과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업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본인 능력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자신감 수립 전략입니다. 요청하는 사람이 요구사항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 업무 과제를 조정해서 이 일을 내가 잘해낼 수 있겠다는 성공에 대한 확신감, 자신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도록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도전감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성공 사례를 제시하거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업무를 좀 재분장해서 현실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만족감 증대 전략입니다. 학습자의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겠죠. 이 보상은 유형적 보상보다는 무형적 보상에 더 높은 가치를 매겼다고 합니다. 특히 성취감이나 충족감에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을 마쳤을 때 인정과 긍정의 보상을 미리 얘기해줘서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평가에서 과제의 가중치를 더 높여준다거나 중간중간에 긍정 피드백을 전해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럴 때는 본인에게 보상의 종류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